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과 오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대변과 오줌 모두 다 우리 몸에서 불필요해서 버려지는 물질인 것 같은데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선생님이 두루마리 휴지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두루마리 휴지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뻥 뚫려 있는 이 부분, 이 시작 부분은 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맨 아랫부분을 항문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딜까요? 네, 식도, 위, 소장, 대장인 소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음식물이 입을 통해 들어와서 소화기관을 통해 소화가 되고, 소장에서 작게 분해된 물질들은 몸 안으로, 여기 이 휴지 부분은 몸 안이 될 거예요. 몸 안으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몸 안으로 흡수가 되고, 흡수 안 된 나머지 물질들은 항문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했던 물질이 항문을 통해 그대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줌은 뭐냐? 오줌은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대변은 우리 몸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물질이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오줌은 노폐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노폐물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노폐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세포 호흡을 한 결과, 호흡 결과 만들어진 물질, 이것이 노폐물입니다. 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간다면 이것이 오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노폐물이 호흡 결과 생기게 될까요? 자, 호흡 과정을 간단하게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영양소, 우리가 먹었던 영양소가 산소를 이용해서 태워지고, 그 결과 여러분 뭐가 나오나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이 나오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세포 소기관, 호흡기관이죠. 여기 여러분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런 기관에서 이제 세포호흡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몸 안으로 들어오는 영양소니까 작게 분해된 포도당, 그 다음에 지방산,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다 영양소고,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 이런 게 이제 우리 몸 안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양소들인데, 포도당과 지방산과 글리세롤은 산소를 이용해서 타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역시 나오고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은요, 얘네들하고는 달리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얘네들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인 반면에 아미노산만 탄소, 질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경우에는 산소를 이용해서 타면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또 뭐가 발생하냐면 아미노산일 경우에만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암모니아는 NH3잖아요. 질소가 들어간 화합물, 이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문제가 됩니다.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이 돼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그냥 두면 우리 몸에 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암모니아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노폐물은 그럼 무엇이냐?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진 물질들인데 어떤 물질들이 생기냐면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암모니아,
이게 노폐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모니아는 우리 몸에서 그대로 두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를 좀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꾸어 줍니다. 어디에서 이 일을 하냐면 간에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간에서 암모니아를 독성이 좀 약한 물질로 바꿔주는데 그 물질이 뭐냐? 바로 요소라는 겁니다. 요소로 바꿔줘서 이 요소를 노폐물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변과 오줌의 차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필요 없는 물질은 내보내고 필요한 물질은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 거름 장치가 있어요. 그 거름 장치가 바로 콩팥입니다. 그러면 콩팥은 어떻게 생겼는지 콩팥의 구조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교과서 그림 한번 먼저 볼까요? 자, 교과서에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 있는데 콩팥은 우리 몸에 그때 한번 여러분 인체 모형 본 적 있었죠. 등 쪽에 그 허리쯤에 이렇게 양쪽으로 붙어 있고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 오줌이 모이면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콩팥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간단한 그림으로 실제 모양은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간단한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요. 우리 몸의 콩팥 그리고 이와 같이 반을 자르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기 전에 여러분 심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심장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뭘 그리고 있나요? 심장의 판막을 그리고 있습니다. 판막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혈관이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혈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물론 이거보다 더 혈관이 많지 나가는 통로가 다양한 길이 갈래로 나눠지지만 선생님은 좀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대략 그림이 됐나요? 자, 요 윗부분은 뭐라고 하죠? 좌심방 그 다음에 아래쪽이 좌심실 여기가 아주 두껍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어디죠? 우심방 그 다음에 여기는 우심실 여러분 요거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좌심실 수축하면은 혈액이 나가죠. 그러면 선생님이 색깔 있는 펜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좌심실 수축해서 나가는 혈액은 산소가 많고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입니다. 이 혈관이 뭔가요? 대동맥이죠. 대동맥. 대동맥을 통해서 얘가 어디로 갑니까? 온몸으로 갑니다. 온몸으로 돌고 오면 얘는 이제 산소를 다 나눠주고 세포 결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가득 싣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아이고 그림을 선생님이 이쪽에다 그릴걸. 이렇게 해서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정맥이 되겠죠. 대정맥. 이제 대정맥. 그리고 여기가 대동맥이죠. 그래서 우심방으로 들어온 혈액은 다시 우심실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죠? 네, 이번에는 폐로 갑니다. 폐로 가고 폐에서는 우리가 들이마신 들숨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 폐에서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산소가 많은 혈액이 자심방을 통해서 자심실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이 과정이 이제 두 개 수축을 하면 동시적으로 양쪽으로 나가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때 빨간색은 산소가 많은 혈액이고요. 파란색은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이고
저 요 부분은 이제 폐로 가니까 폐 동맥. 몸의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은 무조건 동맥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이 앞에 이름이 붙습니다. 폐동맥. 그 다음에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혈액이 이동하는 혈관은 정맥인데 어디에 갔다 온 그 혈액이냐에 따라서 얘는 폐정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콩팥을 설명하는데 왜 지금 심장에서 순환을 이야기하냐. 이때 온몸을 가는 혈액이 이제 이 부분인데 온몸 중에서도 콩팥으로 가는 혈액이 있겠죠. 그 콩팥으로 가는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온몸 중에서도 콩팥으로 가는 혈액이 있겠죠. 콩팥. 네, 이렇게 콩과 팥처럼 생겼다고 해서 콩팥이라고 하고, 콩팥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혈액이, 산소가 많은 혈액이 이렇게 콩팥 여기저기로 이렇게 막 퍼져 들어가겠고, 다시 콩팥을 다 돌고 다시 돌아오는 혈액, 정맥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얘는 어디로 갑니까? 대정맥을 통해서 오심방, 오심실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폐로 가겠죠. 네, 요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의 내부 구조를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이제 요 부분에 이제 혈관도 다 있고요. 이 안에 그 노폐물을 거르는 거름 장치들이 이제 이 내부 공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폐물이 걸러 나오면 이렇게 모아요. 노폐물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읍니다. 이렇게 모으는 이 부분을 이제 깔때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돼요. 자, 이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오줌관입니다. 오줌관을 통해서 얘가 어디로 가냐? 이제 여기 보이게 됩니다. 양쪽으로 선생님이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은 선생님이 그냥 대충 그려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지게 되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거 어디냐? 방광이에요. 방광에 모이고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이게 요도입니다.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콩팥, 오줌관.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요 부분은 이제 콩팥을 반으로 잘랐을 때 요 바깥쪽 부분, 요거를 콩팥 겉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 이 안쪽을 어디라고 하냐면 콩팥 속질이라고 합니다. 속질.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우리가 그 노폐물을 거르고 정말 이제 필요 없다고 몸 밖으로 내보낼 물질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이거를 어디라고 하냐면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 콩팥 깔때기. 그리고 이 콩팥 깔때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요 길, 오줌관, 방광, 요도. 예,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겉질과 속질 사이에 그 우리가 그 혈액을 거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그 부분만 선생님이 확대를 해서 또 그려보겠습니다. 오줌을 만드는 그 혈액을 거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콩팥을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위를 신단위라고 하는데 이 신단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네프론을 그려볼까 해요. 그러면 혈액이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까 그 기억나시죠? 온몸으로 가는 그 혈액, 대동맥이 이제 콩팥으로 갈라져서 들어가면 이렇게 동맥, 콩팥 동맥이 되겠죠. 신동맥, 콩팥 동맥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모세혈관,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신장 쪽으로, 콩팥 쪽으로 오는 이 모세혈관은 좀 특이하게 동그랗게 공처럼 매우 얇게 이렇게 뭉쳐있는, 실타래처럼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요거를 우리가 사구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또 이렇게 신단위 네프론을 쭉쭉 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아까 그 겉질과 속질 사이에 있는 그 신장의 네프론을 선생님이 아주 확대를 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똑같이 그려보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을 모세혈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신장을 다 통과를 하면, 콩팥을 다 통과를 하면 콩팥 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우심방으로 가겠죠. 예, 이렇게 전체적인 그 내용은 그렇고요. 그럼 하나하나 이제 구조를 살펴보자면, 이 부분, 이 실타래처럼 동그랗게 뭉쳐있는 이 모세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사구체라고 합니다. 사구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 주머니, 이거를 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보먼 주머니 또는 뭐 보먼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겉질과 속질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여기 선생님 그림 보면 겉질과 속질인데요. 이 겉질 부분에 네프론이 어떤 부분에 네프론이 존재를 하냐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겉질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속질에 있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겉질이고 여기가 이제 속질에 있게 되고, 우리가 책에는 없지만 이제 이 부분, 속질의 이 부분이 농도 차이를 두어서 수분을 나중에 재흡수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부분은 배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걸러져서 소변이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은 오늘 너무 길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콩팥의 구조, 요거를 그림을 여러분 잘 그려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